자, 2025학년도 육군사관학교, 물론 4개 사관학교 뭐 같이 일정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6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하고, 물론 육사는 85기입니다. 그 7월 27일날 시험 1차 보고, 8월 9일날 1차 최초 합격자 발표하고, 육사 3번에 걸쳐서 1차 합격자 추가 합격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부터 9월 첫 주죠? 쭉 한 12개 조로 이제 1박 2일 면접까지 가는데, 이제 우선 선발하고, 이제 우선 선발 안 되면 이제 종합 선발도 이제 25%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원서 접수할 때 지원 동기서라는 일반 대학, 서울대, 연고대 뭐 자기소개서 다 뺐습니다. 빠졌습니다. 이제 없어졌죠? 그냥 사관학교는 정체성 측면에서 아마 지원 동기를 명확히, 왜 그러면 4년간의 생도생활 제대로 할 건지 아마 그런 취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확인서 제출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저 육사 41군에 나오시고 예비역 대령이시죠? 육군 대령 출신의 바로 주정평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원 동기서 확실하게 찜하는 거, 자, 멘토링 해줄 거니까 한번 보시고 확실한 팁을 이렇게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지원 동기서의 어떤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첫 인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에 대해서 뭔가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지원 동기서가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일단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네. 해놓고 이제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할 때 이제 시드로 네. 활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생기부나 이런 것들 활동상이 좀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증하는 장치도 이제 되는 의미가 아니겠네요. 네. 그래서 작성법이라는, 글쎄 뭐 작성법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합격생들 견본을 이따 스크린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는데, 짧게 압축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네. 하시고, 아무튼 올패스, 누구는 합격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원서 낼 때 입력을 하고 할 때 1차 수강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스크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우리 주정평가인지 좋은 팁을 좀 통해서 좋은 알찬 점수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요식행위 같지만은 형식이 실질이라고, 일단은 이거 입력을 안 하면 수험권을 안 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주정 대령님도 일단 장교로 임관해서 육군 사관학교 생도생활 4년 거쳐 쭉 하니, 자, 영관급까지 이제 생활하셨는데, 글쎄, 그때나 지금이나 뭐 사관생도 선발 준거나 방법은 많이 차이가 있지만은, 네. 뭐 DNA는 같다고 보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우리 31기셨지만, 41기셨지만, 그때 지원 동기 했을 때는 그때는 뭐라고 좀 보통 평가를 그때 했던가요? 그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 동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그런 야욕을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안보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1981년도니까요.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최종 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위원장이셨던 그 장군께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이렇게 기특하게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발이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장교가 되고 싶은지, 내가 왜 사관학교를 오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관학교에서는 달리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원 동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뭐 장교다, 장수, 장교 이런 말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뭐 쭉 있어 왔는데, 네. 뭐 조선시대에는 뭐 각 군영과 지방, 관하에 바로 군무에 종사하던 벼슬아치를 통틀어 장교다라고 이제 불렀다 하는데, 지금 현대적이면서는 사관학교 정규 4년, 네. 자, 물론 이제 육군 3사관학교는 3, 4학년 이제 편입으로 2년제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 군별로 이제 우리 주정평가인 육군사관학교 지원자들 총 책임지십니다. 물론 지원 동기서 스크린 해주고 1차 면접 책임지십니다만은, 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합격을 해서 저희한테
합격에 화환도 보내주고 화분도 예. 보내주고 벌써 장교를 임관해서 전방에서 또 이렇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장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합격한 수험생들 늠름한 모습도 있고요. 자, 네. 이제 일단은 이런 뭐 도서도 한 권쯤은 읽고 지원 동기서에 녹아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아니겠네요. 예. 아름다운 영웅 김영호.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주정대령님은 아주 굉장히 좀 예. 높게 평가하는 바로 시오노 나나미나 사람의 국가 이야기. 예. 또 이런 로마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것들을 보면서 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그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통찰력 같은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옥 대령님처럼 이렇게 진정한 영웅이시죠. 이제 이런 분들을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도서도 지원 동기 해당이 되겠고, 그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국군화 행사 때 굉장히 큰 행사를 시가 행진했잖아요. 예. 그때 그 참여해서 우연히 영상을 봤던 느낌. 그런 지원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좋죠. 패기도 있고. 어떤 계기로 내가 군내 또는 장교의 매력을 느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영상은 이제 그 사진은 작년도에 4학년도 육사 선발하는데 홍보 그 지하철 광고가 바로 있었습니다. 대치역 쪽에 제 학원도 대치역 쪽에서 한 10분 거리 있는데 근데 올해는 이 자리에 보니까 해군사관학교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사도 이제 뭐 세련되게 아주 수도권으로 굉장히 아마 육사 먹거리 좀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요즘 해군사관학교가 굉장히 좀 인지도가 많아지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육사 생들이 행사를 할 때 모자 그리고 무라카 그 유튜브 영상 많이 보잖아요. 의외로 그 영상을 많이 봤다고 해서 지원 동기로 워딩한 수험생들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또 멋있게 보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일원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죠. 지원 동기라는 게 뭐 위국 헌신 안중근 사의 그러한 그 카테고리도 좋지만 이런 거라도 관심도 측면이에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육사 나오면은 뭐 저 특혜가 뭐가 있고 혜택이 뭐가 있다는 거 우연히 알게 됐고 육사하고 홍보물을 통해서 뭐 생존생활이 뭐뭐 있었는데 뭐 하랑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명예의식, 제국의식 또는 사자국 의식은 일단 가입기 하게 되면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지원 동기에 하랑의식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가서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이제 한 번씩 보고 거기에서 어떤 감동을 느꼈다면 또 그 장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 이상으로 좋은 전공이 많고 인문계, 자연계, 그죠? 그래서 본인한테 진로 포부에서 분명히 이런 또 전공 희망하는 분야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관심 가지고 이 홈페이지 가면 육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복수학위제라는 거, 군사학위, 일반학부죠. 자, 그런 층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졸업 진로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임관의 교육 지원도 굉장히 많다는 거, 전문 교육도 받고 위탁 교육도 많이 가고 이제 무관으로도 많이 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국내외에서 석사, 박사 이런 교육을 받고 자기 자신의 발전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들도 많습니다. 여기는 안중근 의사의 위국 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그런 일종의 바로 어때요? 하나의 가치관, 지인형의 의미 이런 것도 한번 지원 동기로서 또는 면접할 때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이렇게 하고 일단은 퍼스널티 아이덴티티 그죠? PI 전략 측면에서 스트렝스니스 S 강점 학생이니까 학업상의 강점, 학업상의 약점, 약한 과목들 위크니스 그다음 어퍼텐드 육사가 내 앞으로 진로로 해서 어떤 기회의 어떤 뭐랄까 공간인가 근데 내가 육사를 선택함으로써 일반 대학에 내가 다른 거랑 갈 수가 있는데 그 육사 갔을 때 약간 생각했을 데미지가 뭐가 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 스와트 전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원 동기들이 굉장히 유의하죠. 마케팅 전략 측면에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마케팅의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한번 강점, 약점 그 다음에 OT, 기회, 위험 요소 이런 거 분석을 해가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개인적 차원도 있고 이제 사회적 차원도 있지만은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일반 대학이 아니고 왜 사관학교인가? 일반 대학은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사관학교는 국방소관에 들어오면 특수목적 대학에서 특수대학에 가는데 4개 사관학교가 있는데 왜 하필 육사인가? 관심도 아까 이제 무라카랑 응원고 같은 거, 진성 마인드. 그다음에 아까 책도 얘기했지만 독서를 통해서 그죠?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 거 역시 절실함으로. 그죠? 내 육사는 어떻게 내 인생의 운명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질 정도로 필요한 것이고. 근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국립방 현충원을 가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내가 관심 가질 전공 분야가 뭔지, 어떤 분야의 장교가 꿈인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뭐 좀 로망을 가지고 진로 분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4년간 공부하면 거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특기 부여가 되고 좀 그런 개연성도 없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는 길에 대해서 더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장교가 돼서 거기에 또 스스로 자기가 뛰어들어서 직접 활동을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원동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양식은 똑같습니다. 기저가. 다만 유의사항에는 뭐 좀 자신의 부모님, 뭐 군에 계시더라도 군 관련성을 갖다 배제하고 어떤 경우는 관사에서 군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군 영향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쓰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뭐 영어 공인 성적이랄까, 그냥 학교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거. 금기사항이 먼저 다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항목인데, 지원 동기, 계획이, 준비 과정, 그 다음에 노력했던 거, 본인의 의지, 군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일단은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다 긁어 모아서 일단 600의 천재로 수락하는데, 자, 사례 첫 번째입니다. 사례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뭐 옛날에 그저 태양의 후예인가요? 화랑의 후예, 태양의 후예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원 사례를 볼 때 크게 보면 네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계기로 알게 돼서 내가 이런 장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 노력,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 주변의 친구들과의 같은 노력. 그리고 앞으로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분야에서 내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발전을 해서 군에서 어떤 분야에서 기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면 그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게 우연히 태양의 후예라는 어떤 드라마를 봤다. 여기서 이 전쟁의 내용들 소스로 활용했죠. 주로 이제 해석하는 데를 보니까 옛날에는 연평해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네. 명랑해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외화지만은 한참 전에 겁니다만은 라이언 일병 교황 이런 것도 이제 봤다면은 그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어떤 작전을 펼치는 어떤 그, 병사들, 장군들 또는 장교들, 젊은 청년 장교들이 리더십 발휘하는 거, 그런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육군 장교의 꿈을 가지게 됐다. 또 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해적으로부터 피랍된 그런 배를 구출하면서 석혜균 선장이 구하는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전을 수행을 한 그 특수부대에 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부사관이지만 그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것을 이끌고 가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작전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장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겠죠. 이 사례는 지금 뭐 고등학교 입학해서 드론에 흥미가 생겼다. 군대에 들어온나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동아리 발표를 했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팀이라는 것이 왜 느껴졌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노력의 과정을 이제 자기가 자기만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사고 나서 생도가 이제 설명해 준 것들을 3학년 되어서 토론 동아리에서 많은 논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토론했다. 이 작년에 합격한 친구란 말이에요. 이슈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기꺼이 목숨을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 소스가 아무튼 드라마라 봤던 내용, 본인이 실제로 했던 드론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생도 선배의 영향, 아울러 전쟁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최근의 전쟁 이슈, 토론, 아마 이런 것도 굉장히 메뉴가 다양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그 머리에 남는 유명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멘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1500년 때 아버지와 함께 연평해전 영화를 봤다. 살기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군인들 여기 전쟁 영화를 찾아 시청을 했다. 아무래도 영화 얘기가 가장 좀 인접하기 좋죠. 아무래도 최근에는 뭐 요즘에 뭐 넷플릭스 통해서 영화 많이 상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요약을 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이 학생 합격생 이 생도죠. 신체적인 균형감을 위해서 비만 체질을 벗어나고 일어나서 운동을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사관 생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봐야 되는 수학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고3이지만 1학년 수학도 새로 시작을 하면서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원하는 성적 확보하고 있다. 예. 뭐 이거 뭐 1차 시험 보기 전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겨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거 같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제관계학, 외국어 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다. 어떤 학업에 대한 방향성이랄까. 네, 네. 국방 시스템, 그 다음에 군 문화, 역사를 접해서 육군 장교로 인근한 미 연합사나 또는 미 육군에 파견해서, 그죠? 육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아주 꿈이 창대하군요.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자, 이번 항목인데 가치관, 그 다음에 장교로서의 계획, 포부. 물론 앞에 있는 두 개 사례도 약간 포부나 이런 것들이 좀 언저리가 뉘앙스가 있지만, 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사례 두 개를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단 승급 심사, 그 다음에 태권도 수업을 주도해 나갔다. 친구들은 뭐 따로 폼새를 지도해 줬다. 리더십을 길렀다. 뭐 굉장히 좀 좋은 리더십이네요. 구체적인 거고. 네.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고 네. 가르쳐 주면서 자기 자신도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면 됩니다. 입교하면 어때 영어과에 들어가겠다. 네. 그다음에 외국 미군들과 원하는 소통. 아까 이제 평가인들 말씀하시면 707 특수 임무단에 직 지원을 하겠다. 네. 뭐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어때요? UAE 같은 데 파견된 게 이제 우리나라 그 특전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UAE, 일종 두바이, 예. 거기 현지 그 나라 군인들을 갖다 특수전 훈련을 시키고 막 그런 것도. 예, 그게 이제 유엔에서 하는 네. 평화 유지 활동입니다. PKO 활동이라고 해서 네. 거기에 우리나라가 또 적극적으로 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장교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특수부대 쪽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가치관 측면이죠. 네. 실공 특수임무단에서 나오면 어때 저희 학원의 폼새와 저희 노하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후임들 부하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건데 네. 아무튼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리더십을 기르고 향후 어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좀 있다는 거. 가치관 명확히 보여야 되는 거죠. 예. 굳건함, 강인함, 강직함, 꾸준함, 강한 인내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 사례가 이제 역사 어려서부터 여행을 자주 갔다. 부모님과 함께. 네. 그럼 여행 가려면 계획을 철저히 짜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좀 나는 그런 철저하게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는 네. 그런 역량을 길렀다. 예. 꽤 의미가 있군요. 대단히 중요하죠. 예.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사전 준비니까. 그래서 계획이 잘 돼 있으면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항목이지만 각 개인마다 어떤 족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스도 활용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메뉴가 그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꼼꼼함, 체계적인 거, 자 그다음에 어떤 준비성 이런 걸 얘기했고 네. 이사를 갔다 중학교 때 교우 관계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어떤 적극적인 태도로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를 회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원만한 관계도 갖고 저만의 어때요? 좌우명이 생겼다. 뭐냐? 발전을 위해서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처음 변화하기 위해서 다짐했을 때 많은 양의 어떤 숙면, 개인, 음식 등 저 나름대로 나태하게 만든 습관들을 포기한다. 그죠? 포기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포기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네, 가치관인데. 그러니까 집중할 건 집중하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딱 놓을 건 놔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름대로 그 개인들의 족적이 다른 거니까 이게 뭐 허황되고 뜬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데서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서 국방장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쓴다는 건 좀 지연 동기로는 너무 그거는 이제 너무 먼 얘기고요. 예. 당장 내 앞에 내가 어떤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을 해서 최종적인 목표에 내가 장군이 되겠다.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요. 이제 이런 걸 이제 기재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 동기서를 제출했죠. 그걸 가지고 1차 된 다음에 2차 면접을 하는데 2차 면접에서 당연히 이 지원 동기서를 명확하게 활용하면서 이제 아울러 구술 면접도 있고 국가관 안보관 그다음에 뭐 외적 자세랄까 종합 판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의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면접을 할 때 뭔가 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출한 지원 동기서나 이런 포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을 할 때 모든 걸 다 염두에 두고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원 동기서 봤는데 역시 지인용의 새 어떤 축이 되는 바로 교훈이 바로 이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군사적인 역량, 신체적인 역량, 지적 역량, 사회적인 품성, 가치관, 윤리의식 아마 그 아까 1, 2번 두 항목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내재가 되어 있다고 전제가 되는데 그렇죠. 일단 지원 동기서 다시 한번 좀 인상 깊은 지원 동기서의 어떤 맥락, 핵심적인 접근 키워드, 접근 포인트를 뭘로 보는 게 좋을 건지 한번 마지막 어드바이스 한번 해주고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군인으로서의 이제 그 부하들을 지휘를 하게 되려면 부하들이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간부.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하들에게 내가 떳떳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원 동기서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은 나름대로 뭐 괜히 너무 많은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진솔하게 아까 사례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랄까 이런 맥락을 기저를 잘 여러분 걸로 화해서 내재화한 다음에 편안하게 그죠? 너무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뜬 얘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까 사례 봤죠. 참 어떻게 보면 학생 같고 어떻게 보면 작은 데서 오히려 진정성을 느끼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도 이제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진실함이 모든 걸 좌우한다. 자, 그런 것 좀 전제하시고 지원동에서 알차게 쓰시고 저희 뭐 수강생들의 경우는 일단은 1차 시험 준비한 수험생들이 지금 다 무료로 멘토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오늘 그야말로 입시로서 입시 사관학교의 어떤 특히 육사의 어떤 입시의 어떤 면접 그 다음에 어떤 자격 인성 가치관의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육군의 인사자격 출신으로서 이제 그냥 혁혁한 자 많은 인사 분야의 어떤 결과를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최종 평가위원회 주옥 같은 말씀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합격을 위해서 지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일단 파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 파이팅! 네.